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7에서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그 챕터 7 그 세컨드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까지 연력학 이번 학기에 배웠던 거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연력학의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법칙 에너지 컨servation law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뭐 잘 알고 있죠. 반면에 이제 연력학적 2법칙은 1법칙의 에너지 보존 법칙만 가지고선 자연현상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칙을 가지고선 어떤 과정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 제2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우리가 에너지의 양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어떤 양적인 것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어떤 quantity 그 양적인 견해를 보이는 거에 반면에 이 법칙은 이제 방향성을 설명할 때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property 물성치를 이용해서 뭔가 방향을 얘기해주고 또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라고 했는데 엔트로피는 뭐라고 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악마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의 손실입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손실을 굉장히 키우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다라는 개념인데 엔트로피가 잔뜩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과정의 그 질이 어땠다? 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퀄리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제 2법칙이다라는 거. 자, 1법칙 다시 돌아가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Energy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 but it always conserves.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돼서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형태만 변하면서 항상 그 양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칙에서 엔트로피, 컨서베이션 로 이런 거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그런 연력학적인 과정 자체가 1법칙과 2법칙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지 그 1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2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1법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연력학적 1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 2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자, 수학적으로 1법칙을 얘기를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 안으로 에너지를 인풋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서 에너지 아웃풋 그거는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개념도 똑같아요. 그것도 연력학적 1법칙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런데 제 1법칙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는 이제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반대되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연력학적 1법칙만 가지고선 설명하는 게 불가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에너지를 줬을 때, 시스템 안에 줬을 때에 에너지가 변환이 되는데 손실 없이 100%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어야 돼서 우리가 이 법칙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칙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법칙 여기 A process increases entropy high.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과정, 그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실제 일어나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선 방향성을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실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아 그러면 0보다는 큰데 많이 커 아니면은 조금 커 이거죠.
그래서 많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다? 손실이 많이 생겼다.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과학성이라고 하는 irreversibilities를 얘기하는데,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손실이라고 하면 friction, 마찰 손실과 그 다음에 열 손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비과학성이라는 건 많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딱 기억할 때 다 기억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확실하게 두 개만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마찰로 인한 손실과 그 다음에 열 손실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손실이 커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계산해 봤을 때 많이 커진다, 많이 증가한다, 많이 변한다 그러면 어떤 손실을 유발하는 그러한 인자들이 많았다. 계산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적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 비가역성이 적었다. 즉 마찰 손실과 열 전달로 인한 손실이 적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하나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내가 연역학을 좀 잘하는구나,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first TDS equation과 second TDS equation을 유도를 해보았죠. 자, 이게 바로 first TDS equation, 두 번째가 second TDS equat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 first and second TDS equation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엔트로피의 변화를 인터널 에너지, 압력, 볼륨, 온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하면 테이블에서 그 각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값을 찾아서 우리가 DS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관계식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이제 second TDS equation, 이건 이제 컨트롤 볼륨일 때에 du 대신에 dh를 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 dh하고 specific volume, pressure, temperature를 알게 되면 그 ds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을 보시면 Entropy change of ideal gas, 이상기체에 관한 엔트로피 변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DS 이퀘이션 자체는 뭐 꼭 가스뿐만이 아니라 뭐 리퀴드에도 적용이 되지만,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의 좀 목적이라고 하면, 자, 이 TDS 이퀘이션을 아이디얼 가스가 해당이 되게끔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아이디얼 가스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PV equal RT, 아이디얼 가스 뭐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뭐 state of ideal gas equation, state equation of ideal gas. 자, 그 두 번째 du equal cv times dt 알고 있고 dh equal cp times dt 알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다른 거는 뭐 때문이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는 컨트롤 매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컨트롤 볼륨일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스라도 어떤 시스템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페시픽 hit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스페시픽 hit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요거 자체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유도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챕터 4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 자체가 바로 아이디얼 가스 또는 뭐 어떠한 가스에 해당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했던 first and second TDS equation에 지금 대입을 해서 이 식 자체를 좀 다른 형태로 좀 바꿔보고자 함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du 대신에 지금 cv dt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 대신에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second TDS에도 dh 대신에 집어넣고
v equal rt over t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arrange 하면 ds equal 자 여기 du 대신에 cv dt가 들어갔으니까 cv times dt over t 이렇게 나왔던 거 자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p 대신에 뭘 넣자? p 대신에 rt over v 예,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tt cancel each other 될 거고 자 어떻게 될 거다? r 앞에 나올 거고 여기 지금 분모에 v 있으니까 v dv over v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irst TDS equation은 이렇게 in terms of cv and r 이렇게 해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TDS equation 같은 방법으로 dh 대신에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cp times dt over t 나오고 v 대신에 어떻게 쓴다? rt over p 해서 집어넣어요. 대입해 substitute into this equation and rearrange this equation, this especially this term. 그럼 r times dp over p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이 오리지널한 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요거 자체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챕터 4에서 배웠습니다. 이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 건 function of temperature야. temperature. 이 절대 constant한 값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ds를 구하려면 여기 이제 양쪽에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2-S1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자, temperature range에 따라서 state 2에서 1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뒤에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gas constant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 인테그레이션 안에는 이 specific 볼륨만 지금 적분하면 돼. 그래서 굳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1 over v 적분하면 뭐 된다? 로그 되는 거 알죠? 그죠? 로그 v 돼서 어떻게 돼? 2, 1 되고 그럼 로그 v2 마이너스 로그 v1 자 요거 하나의 텀으로 묶으면 로그의 마이너스는 묶었을 때 나누기가 된다. 그래서 이 세컨드 텀이 나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first term 자체에 지금 cv도 function of t다 그러면 이 cv 자체도 적분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아직 적분을 못하고 그냥 적분 형태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덕트 룰이죠, 그죠? 두 개 똑같이 지금 t가 있으니까 쉽게 지금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integration by part 있잖아요. 이거 뭐 부분 적분 한다던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 텐데 일단 부분 적분 나오면 싫잖아, 그지? 뭐 u단 놓고 v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놔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꼼수.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approximate analysis. 그래서 대략적인 분석 방법인데요. 자, 이 챕터 4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temperature range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이 temperature에 따라서 CV 값, CP의 값, 이 specific heat 값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두 개의 양쪽 범위 끝 온도 사이의 평균 온도에 해당하는 그냥 CP를 쓰자. 그래서 그냥 약간 여기는 좀 다르겠지. 그 average CP에 비해서 지금 값이 다르잖아. 다르더라도 차이가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약간의 좀 에러는 좀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좀 편하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V나 CP를 average 값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얘가 constant 하나의 상수로 보겠다. 더 이상 t의 variable이 아니야. t의 변수, 온도의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적분할 때 dt 걱정하지 말고 그 인테그레이션 밖으로 우리가 constant를 빼내는 거야. 마치 우리가 gas constant 요거 그냥 constant 사용해 가지고 dv에 대해서 적분할 때 바깥으로 빼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쉬워지죠, 그죠? 인생 쉬워집니다. 이 CP가 더 이상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온도의 함수가 아니라 단지 상수라고 본다면 상수라고 보자, constant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 여기도 그냥 log t2 over t1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proximate하게 우리가 constant specific heat을 생각을 한다. specific heat이 원래는 온도의 함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에러가 있더라도 온도의 범위가 적을 때 그냥 상수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쓰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단위를 봤더니 킬로그램 per 킬로줄 per 킬로그램 매스 질량으로 나눠준 거고 요 밑에는 봤더니 이 바가 나와 있죠. 이 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몰 베이스입니다. 몰 케미컬 몰. 그래서 킬로그램 대신에 킬로몰로 얘기해 줄 때에 위에 이제 바를 쓴다. 그래서 그 유닛의 차이일 뿐 이 식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거 무슨 approximate analysis야. 정확하게 해야지. 대충 하는 게 어딨어. 나는 무조건 정확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P를 더 이상 컨스탄트하게 놓을 수 없고 그냥 온도의 함수로 놓고선 이 어려운 적분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 제목 자체가 Constant Specific Heat이 아니라 Variable Specific Heat. 그래서 이 CP를 온도의 Variable 변수 자체로 놓고 이 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약간 늦게 태어난 덕에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거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이 S 슈퍼스크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슈퍼스크립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정의를 여기 잘 보세요. 자, S 슈퍼스크립 원래는 어떤 텀이었다? T2 over T1 CPT dt over t였는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t2에서 0까지 cp t dt 빼기 t1에서 0까지 cp t dt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적분으로. 자, 그럴 때 여기 봤더니 이렇게 좀 이런 형태가 있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요게 S 슈퍼스크립이라고 하는구나. 슈퍼스크립이라고 하고 여기 2니까 여기다 2 쓰고 빼기 이거 0 아니에요. 슈퍼스크립입니다. 여기도 S 0 1 0이 아니라고 했고 0이라고 슈퍼스크립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요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 자체를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한다? 2 0 cp t dt t 빼기 t1 0 cpt dt 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요 슈퍼스크립이라고 했으니까 S 슈퍼스크립하고 스테이트 2니까 여기다 2 쓰고 여기도 S 슈퍼스크립인데 1이니까 1 써서 요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요 값을 테이블 A17 우리 교재 테이블 A17에 다 계산해 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테이블 A17이라는 테이블 가시면은 이 T가 300일 때, 즉 300에서 0까지 CP T dt over T 요 값을 이미 계산해서 1.70203 이렇게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320도에서 300K까지 CPT dt over t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S 슈퍼스크립 320에서 S 슈퍼스크립 300을 빼주면 되겠지. 자, 어디 있어? 그러니까 1.7669에서 1.7023을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constant specific heat 쓰지 않고 이 테이블 A17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exact하게 적분을 직접 풀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entropy change relations for ideal gases under the variable specific heat assumption. 그렇게 해서 S2-S1은 S2 슈퍼스크립트 빼기 S1 슈퍼스크립트 빼기 R times log P2 over P1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뭐였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쓴 거죠. 그죠? 킬로그램, 매스 베이스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몰러 베이스로는 어떻게 쓴다? 위에다 바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방금 설명드렸던 그 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property value를 테이블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specific heat 자체를 평균, constant specific heat 자체로 놓고서 계산했을 때에 과연 정말 얼마나 그 계산 오차가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tropic processes of ideal gas.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엔트로피의 변화 S2-S1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TDS First and Second Relation Equation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게 CP, CV 값이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적분을 푸는 과정에서 이 specific heat 자체를 고려를 해줘가지고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average 값으로 constant처럼 얘기해주고 바깥으로 빼서 쉽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CP, CV 값을 온도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평균 값으로 놓고 상수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그 CP, CV 자체가 온도의 함수인데 그거를 우리가 가정해서 그냥 상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다? approximate 한 거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하는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approximate analysis 지금 first and second TDS equation 나왔고요. 자, 그런데 especially 지금 얘기할 거는 isentropic process에 관해서 어떻게 이 관계식이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자, 그래서 이 이퀘이션 알고 있는데 아이센트로픽이라고 하는 건 뭐다? S2-S1이 어떻게 된다? 0이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S2-S1이 0인 거야. 자, 그래서 이 first equation으로부터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일 때에 자, 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쪽이 0이니까 얘를 이 왼쪽 텀 넘겨 왼쪽 핸드로 왼쪽 사이드로 넘깁니다. 그러면 로그 t2 오버 t1 있고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있고요. r 있고 cv는 이제 나눠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버 cv 있고 로그 v 2 오버 v1 이렇게 됐죠. 식 자체가.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로그일 때 앞에 개수는 어떻게 된다? 지수로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v 1 오버 v2 이제 잘 보시면 v2 오버 v1이었는데 지금 변했어. 어떻게 변한 거야? 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지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버 cv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대신 어떻게 된다? 분모하고 분자가 변하죠. 바뀌죠. 그죠?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 교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되면서 v1 오버 v2 이 자리 바꿈만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같이 양쪽에다 이제 익스포넨셜 씌워주면 되잖아. 로그를 이제 없애주면 되겠지. 그래서 남는 거는 t2 오버 t1 이퀄 v1 오버 v2의 r 오버 cv 파워인데 아이디얼 게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R, 게스 컨스턴트라고 하는 건 뭐다? CP-CV. 그 다음에 스페시픽 히트 레이쇼라고 하는 K는 뭐 분의 뭐? CV분의 CP, CP over CV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
R over CV라고 하는 거는 in terms of K로 하면 K-1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R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CP-CV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밑에 CV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요거는 K, 요거는 1,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specific heat K-1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지수를 K-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 중요한 first isentropic rel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first isentropic relation은 뭐에 쓰느냐? 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압축비라고 얘기를 해. 압축비.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어떤 압축기가 있을 때에 V1 여기가 V1이야. 1 state 1. 그다음에 압축해 압축. 그러면은 V2 볼륨이 줄었잖아요. 이걸 압축비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압축키를 얘기할 때에 또는 뭐 그 팽창도 마찬가지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자 이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공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한다고 봅시다 얼마만큼 내 마음대로 그래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이 안에 있는 볼륨이 100이었는데 얘를 10만큼 압축하겠다면 10배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10배인 거야. 압축비 10배 압축했을 때에 처음에 온도는 얼마야? 공기의 온도는 알죠? 뭐 대기 온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5도씨인 건 나도 알고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좋아. 여기다가 25도씨의 공기를 넣고 압축비 10으로 해가지고 10배만큼 이 볼륨을 압축하면 그럴 때의 온도는 얼마나 변할 것이냐를 이 관계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공기도 무슨 가스, 아이들 가스로 우리가 assume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reasonable한 합리적인 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요 아주 간단한 요 관계식. 이거는 무슨 관계식? First isentropic rel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25도씨에서 뭐 좀 변하더라도 우리가 또 평균값 쓴다고 그러면 K값 보통 공기에 대해서 뭐 1.4라든지 1.33이라든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요 관계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T2 압축이 된 이후에 공기의 온도 또는 가스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얘는 얘하고 뭐 차이점이 있다? 뭐 시스템 자체가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인 경우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컨트롤 볼륨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압축기에도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최적식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보식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하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공기를 주입하고 공기가 나가는데 이 회전에 의해서 공기를 압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컨트롤 매스고 얘는 컨트롤 볼륨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볼륨일 때에 바로 이 세컨드 이퀘이션이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 얘 마찬가지로 엔트로피의 변화가 0이다. 즉 아이센트로픽 과정일 때에 이런 터보식 컨트롤 볼륨 시스템을 분석하고 싶으면은 자, 이 second isentropic relation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0이고 넘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릴레이션이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 V가 아니라 in terms of P이기 때문에 요 위에 요 지수가 K-1 over K 약간 좀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second isentropic relation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 압력비라고 이건 압력비 자 이런 시스템에서 여기에 내가 대기온 1 atm 넣고 10 atm까지 압축할 거야 공기를 그럼 나 알고 있지 여기는 10이지 그지 10이고 들어갈 때 공기 온도가 25도씨였는데 그럼 압축하고 나오면 T2의 온도가 얼마일 것이냐 압축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온도가 얼마일 것이냐 바로 요 식을 가지고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학기 가셔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터빈 시스템 같은 거 분석할 때에 요 식들을 이제 매일 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third isentropic re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봤더니 압력과 볼륨의
어떠한 관계죠. 자, first relation이라고 하는 건 온도와 볼륨, second은 온도와 압력. 두 개를 컴바인 했더니 뭐가 나온다? 압력과 볼륨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걸 바로 3의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자, 근데 요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 자, 여기에는 우리가 단서가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 approximate. 즉, CV라든지 CP 값을 어떻게 놨다? 컨스탄트하게 했을 때에 요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식을. 이 컨스탄트 하지 않다면 요식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 값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자, 이번에 isentropic process of ideal gas인데 exact하게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CV나 CP를 온도의 함수로 하고 계속해서 놓고 적분을 풀었을 때에 테이블 A17에 있는 이거 슈퍼스크립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요 값으로 계산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센트로픽 과정이기 때문에 S2-S1은 0이다 라고 놓고 자, 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S2 슈퍼스크립이라고 하는 거는 S1 슈퍼스크립 더하기 R times log P2 over P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P2 over P1을 지금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넘겼던 S1 슈퍼스크립을 레프트 사이드로 옮깁니다. 그럼 S2 슈퍼스크립 빼기 S1 슈퍼스크립이 될 거고요. 자, R로 나눠주면 R 될 거고 이쪽에 로그 P2 over P1이 됩니다. 이 로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양쪽에 이 exponential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이 giant log, natural log라고 하는 건 여기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xponential 해놓으면 로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2 over P1이라고 하는 거, 즉 exponential S2 슈퍼스크립 빼기 S1 슈퍼스크립 over R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자, 지수 exponential일 때에 그 안에 이제 마이너스면 exponential을 분리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나누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exponential S2 슈퍼스크립 over R 그 다음에 이쪽은 exponential S 슈퍼스크립 1 over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exponential something 슈퍼스크립 over R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elative pressure다 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relative pressure. 이게 왜 relative pressure입니까? 그냥 relative pressure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따지지 말고 이게 왜 상대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왜 relative인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 프레셔잖아, 프레셔. 프레셔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요거의 비율이잖아. 그래서 이 프레셔는 요거의 비율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상대적인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exponential S 슈퍼스크립트 over R을 어떤 relative pressure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PR2 over PR1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 자체 실제 압력비 스테이트 2와 스테이트 1 사이의 압력비는 어떠한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걔를 우리가 간단하게 relative pressure라고 얘기했는데 PR2 over PR1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PV over T equal 자 아이디얼 게스에 의해서 자 PV T equal 뭐야? R이잖아. R은 항상 게스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PVT 1, 1, 1 2, 2, 2 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V2 over V1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넘어와서 P1 over P 대신에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relative pressure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lative pressure로 쓰고 정리를 다시 했더니 V2 over V1은 T2 over PR2 over T1 over PR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V 실제 볼륨 레이쇼를 이런 걸로
관계식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거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relative specific volume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어떤 relative pressure 분의 실제 온도를 relative specific volume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볼륨은 relative specific 볼륨의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이 나왔죠.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면 우리가 테이블 A17에 갔을 때에 그 PR하고 VR, relative pressure하고 relative specific 볼륨이 각 온도에 따라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쭉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는 보시면 strictly valid for isentropic process of ideal gas only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은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아이센트로픽 과정일 때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센트로픽 과정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밸리드 유효하다. 그 다음에 뭐 물 뭐 이런 거 말고 아이디얼 가스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과정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가 만든 요 최종식은 단지 아이센트로픽 과정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럼 언제 이 식을 쓸 수 있느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relative pressure하고 relative specific volume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A17에 계산이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온도당 해당하는 relative pressure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1 값 알죠? 왜? 이건 맨 처음에 대기온일 거 아니야? 시작점이니까 알 거 아니야? 대기온. 알아, 이건. 넌. 그러면 테이블 A17에 가는 거야. 아이센트로픽 과정일 때에 가가지고 이 온도에 해당하는 PR1을 찾습니다. 찾아요. 그 다음에 그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야. P2 over P1은 PR2 over PR1이라는 관계식 알았잖아요. 그죠? 자, P2 over P1은 안다 모른다? 안다. P1도 대기압일 거고 P2는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이라니까. 내가 지금 압축기 얘기하는데 난 지금 압축기 이거 지금 대기압을 10배 올릴 거야. 그러니까 대기압이 1atm이면 10atm 올리는 압축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아는 거잖아. 두 개 다. 그러니까 P1 알고 P2 알고 T1은 시작점이니까 대기온이니까 알고 그럼 뭘 알고 싶어? 이렇게 압축했는데 10배 압축하면 과연 공기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럴 때에 아는 온도를 가지고 렐러티브 프레셔를 구한 다음에 넣고 그러면 오로지 모르는 건 뭐만 모른다? PR2만 모른다. 그래서 PR2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테이블 A17에서 PR2에 해당하는 T2를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그때 온도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variable specific heat이라는 가정하에 유도된 그런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기 때문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아이센트로픽하고 주어진 것이 V1, T1, V2 그 다음에 우리가 T2만 몰라. 왜냐면 이번에는 최적식 압축기에서 내가 초기 볼륨 알고 있고 초기 온도 알고 있고 요거를 이만큼 압축할 거야. 그러면 V2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압축하고 나면 T2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만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T1 아니까 T1 할 때 A17 가가지고 T1에 해당하는 VR1을 찾고요. 그 다음에 요 공식 V2, V1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 VR2 over VR1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R1 찾았으니까 넣고 V1 알고 V2 알고 그럼 VR2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그거 해당되는 온도를 찾으면은 그게 바로 압축하고 난 후에 공기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예제 10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A17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예제 11 해보시고, 자, 리버서블 스테디 플로우 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죠. 자, 컨트롤 볼륨에 해당하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dH 플러스 dK dP. 자, 세컨드 로우 델타 Q는 TDS고, 그 다음에 TDS라고 하는 거는 뭐다? 세컨드 TDS 이퀘이션 dH 마이너스 VDP.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자, DQ 대신에 TDS 넣고 TDS 여기다 처음에 넣고 TDS 대신에 DH 빼기 VDP 이꼴 얘네인데 DH 없어지고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 넘어가니까 결국 남는 게 요 델타 W라고 하는 거는 VDP 더하기 DK DPE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자, for incompressible fluid에 대해서 압축이 안 되는 액체 같은 애들 또는 공기도 사실 비압축성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돼서 유체역학을 배우시면은 그 유명한 베르노이 이퀘이션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바로 그 베르노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열역하게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압축성일 때의 V, 이 스페시픽 볼륨 자체는 변하지 않죠. 비압축성이라는 건 뭐다? 로우가 컨스탄트하다.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밀도라는 건 1 오버 V였으니까 결국은 스페시픽 볼륨도 컨스탄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 dP라고 하는 건 P2 빼기 P1, 그 다음에 이 K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뭐야? 1 over 2 times V 스퀘어.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mg인데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m은 다 없어진 거고 그러면 바로 그 유명한 그 베르노이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어차피 유체역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지금 유체역학을 배우시고 연력학을 뒤늦게 다시 배우시는 분들은 베르노이 이퀘이션 저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베르노이 이퀘이션 아직 안 들어봤는데 2학기 때 들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2학기 때 그 들었을 때 처음 이제 베르노이 이퀘이션 그러면 배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제가 베르노이 이퀘이션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뇌 어딘가에는 베르노이라고 하는 게 딱 가서 박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가서 유체역학 배우실 때에 베르노이 이퀘이션 나오면 왠지 친숙한데? 왠지 예전에 만났던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훨씬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세하게 이제 유도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데 좀 더 자세한 것 베르노이 이퀘이션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유체역학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요것도 2학기 때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 3학년 때 가셔가지고 제 수업의 에너지공학 때 한번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배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인터쿨링이 무엇인지 이번 학기 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entropic efficiencies of steady flow device가 나오는데 자, 이것 또한 이제 중요한 그 얘기예요. isentropic efficiency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entropic process라고 하는 거 뭐다? no irreversibility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얼 과정이다. 그 어떤 거에 대해서 adiabatic device 단열이 잘 된 단열이니까 no heat transfer고 그죠? no irreversibility라고 하는 거 안에는 heat transfer도 또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friction만 이렇게 보고 어쨌거나 하여튼 뭐 어떠한 비가역성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단열 처리까지 잘 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ideal process that can serve as a suitable model for adiabatic steady flow device, 터빈, 컴프레스 노즐 같이 우리가 이제 게스터빈 제트 엔진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터빈, 컴프레스 노즐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스테디 플로우 디바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정상 장치이다. 정상이라는 게 이제 비정상, 정상이 얘가 좀 뭐 바보나 뭐 얘가 좀 온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서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 터빈이라든지 컴프레스 노즐 같은 거는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지나가는 그 유체가 그 터빈이라든지 컴프레서를 통해서 압축 또는 팽창하는 과정에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디바이스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과정으로 해석을 종종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터빈부터 보죠. The ratio of the actual work output of turbine to the work output that would be achieved if the process between the inlet state and exit pressure were isentrop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터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터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였죠? 여기 터빈이 있습니다. 빙글 돌아가죠, 그죠? 터빈 어떻게? 압력이 높죠? 예를 들면 스팀 압력이 높은 압력 뭐 3000 뭐 킬로파스칼 이 밑에 대기압 100킬로파스칼까지 떨어질 때에 당연히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면서 터빈을 빙글 돌리겠지, 그지? 돌릴 때 여기다가 우리가 뭘 단다? 제너레이터를 달면 뭐가 나온다? 전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HS 다이어그램 배웠습니다. H 엔탈피, S는 엔트로피 다이어그램. 그래서 P1 지금 높은 압력, 낮은 압력으로 떨어뜨려 어떤 유체를 통과시킨단 말이야. 통과시키면 뭐가 발생한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워크아웃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워크아웃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자, P1, P2 그려놓고 위에서 밑으로. 근데 아까 이상적으로는 무슨 과정?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HS 다이어그램에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릴 수 있다? S가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 0인 과정. 그래서 이걸 직선 하나의 버티컬 라인으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HS 다이어그램 얘기하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자, 이 Y축에 델타 H가 뭐다? workout. 왜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델타 Q, 델타 W, 델타 H, 델타 KE, 델타 PE인데 usually stationary system 그래서 KE, PE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없앴고 그지? 터빈 아까 어떤 장비?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장비 그래서 델타 Q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거 나왔는데 이건 뭐야? work out, work in이잖아, 그지? 그래서 work out은 work in minus work out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work out은 델타 H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H1에서 H2 요 사이가 뭘 의미한다? 바로 터빈에서 나오는 work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많은 일을 주면 좋습니까? 아니면 적은 일만 얻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에너지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적게 얻었으면 좋겠어? 많이 얻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델타 H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길면 좋아? 짧으면 좋아? 길면 좋아. 그죠? 그래서 가장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선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더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감점입니다. 절대 그렇게 그려놓지 마세요. 최소한 직선부터 시작하는 거야. 직선부터.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직선 얻을 수 있는 동일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바로
아이센트로픽 과정일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일이 바로 무슨 일? 이상적인 일. 그래서 아이센트로픽에 S 써가지고 WS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어떻다? 실제로는 이리버스빌리티,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델타 H가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뭐 때문에? 비가역성 때문에. 그래서 델타 S는 지금 증가했죠. 그죠? 그 증가한 대가로 1이 줄었잖아. 실제 1이 이렇게 줄었다면 A는 액츄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W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적게 나오니 맞죠? 요건 뭐예요? 요만큼은 손실, 로스, 비가역성으로 인한 로스. 자, 그러면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터빈이 있을 때의 조건에서 최대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분의 실제 얻는 게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 터빈의 효율을 바로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인더스트리에 가서 터빈을 구매하실 때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를 보고 고를 때 같은 값이면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85짜리를 사는 게 낫겠지. 50짜리보다 사러 갔어. 똑같이 100만 원이야. 근데 어떤 거는 85%짜리 있고 어떤 건 75%짜리 있어. 어떤 건 105%짜리 있어. 어떤 거 사실 거야? 100%짜리. 사면 안 되겠지. 사기치는 거고 85%짜리 사야겠죠. 그죠?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높다는 건 그만큼 터빈의 효율이 높다. 즉 실제 나오는 일이 이상적으로 나오는 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지 15%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 터빈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약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는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H1은 동일하고 실제 EA라고 하는 건 이 스테이트 2의 실제 포인트, 그 다음에 ES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 2의 이상적인 포인트. 그 델타 H분의 델타 HS분의 델타 HA, 요게 바로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업 터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말고사 때 그 터빈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예제 1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 TS 다이어그램 중요하고요. 이번에 컴프레서 앤 펌프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이번에는 펌프인데 터빈하고 다른 건 뭐다? 우리가 컴프레서 어떠한 공기의 압력을 높이려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압력을 높일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적게 하면서 압력을 높이는 게 좋아? 아니면 일 엄청나게 오지게 하고 압력 높이는 게 좋아? 일을 적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이번에는 요 분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적게 하는 거잖아. 적게 하는 거고, 근데 실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다? 1보다 작아.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고. 자, 그래가지고 터빈하고 컴프레서 지금 이 분자 분모가 바뀌는 거 잘 이해를 하세요. 자, HS 다이어그램에 그려봅시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1, 컴프레서라고 하는 거, 펌프라고 하는 거는 낮은 압력을 높은 압력으로 올려줄 때에 이상적으로는 일을 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어떤 비가역성이 적어야 되니까 델타 S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상적으로는 요만큼에서 위로 올릴 수 있겠지만 실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비가역성을 다 극복하면서 올려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손실, 로스를 극복해 내야 되기 때문에 프릭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열 전달을 다 이겨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P1에서 P2까지 우리가 압축할 때 이마만큼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일. 근데 이상적으로는 요만큼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러 갔어. 컴프레서 사러 갔어. 그래서 컴프레서의 이피션시 85짜리 있고 75짜리 있어. 어떤 거 사야 돼? 똑같은 값이면 이거 사야 되겠죠. 그죠? 이거 싸. 그럼 이거 뭐 돈 없으면 이거 사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라면 예산이 똑같다면 높은 거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되시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왔다?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Q 델타 H 플러스 델타 K 델타 P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델타 H에 비해서 얘네도 변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 있고 단일 처리 잘 돼 있다. 열 전달 별 중요하지 않다. 요거는 나왔습니다. work in 마이너스 work out. 그래서 마이너스 work in이 델타 H인 거겠지, 그지? 마이너스냐 왜? 이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work을 주게 되면 뭐 마이너스 개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의미입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뭐 바뀌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에 여기서 이걸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방향성일 뿐이야. 그냥 일이 공급됐느냐 아니면 나왔느냐.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나중에 결국은 다 상쇄돼서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밑에 이제 뭐 이런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컴프레서에 관한 그 예제 문제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센트로픽 에피시언시 오브 노즐, 노즐 마찬가지입니다. 노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기체가 이렇게 통과할 때에 그 압력을 속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장치인데요. 우리가 챕터 5에서 노즐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노즐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높은 압에서 낮은 압으로 떨어지면서 그게 키네틱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추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즐에서는 일단 유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때는 키네틱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즐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구할 때는 이상적인 키네틱 에너지와 실제적인 키네틱 에너지의 비율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터빈과 마찬가지로 그 엔탈피의 차이로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얘기했을 때에 뭐가 중요했습니까? 델타 H하고 델타 K 두 개 남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노즐의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는 정의할 수가 있다. 이제 16번도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차근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엔트로피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increase of entropy principle 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시스템 안으로 공급되는 엔트로피에서 나가는 엔트로피는 그 안에 있는 엔트로피의 변화량과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이 안에 있는 토탈 엔트로피의 증가하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스템 안에 공급되는 엔트로피, 그 다음에 나가는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서 생성되는 엔트로피는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변화되는 엔트로피의 양과 같다라는 게 바로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Entropy balance. The entropy change of a system during a process is equal to the net entropy transfer through the system boundary and entropy generated within the system. 이게 바로 entropy balance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 자, entropy change of system. 시스템 안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 final에서 initial. 초기에 있던 엔트로피 양 마지막에 있던 엔트로피 양, 요 차이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2에 스테이트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 트랜스퍼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전에 저번 주에 이 설명을 이제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엔트로피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죠. 에너지 트랜스퍼하고 엔트로피 트랜스퍼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델타 W, 델타 Q, 그 다음에 델타 E 매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 안으로 바운더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에너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워크, 그 다음에 히트 전달,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매스가 이동하면서 전달되는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뭐만 해당이 된다? 우리가 델타 S라고 하는 거는 델타 Q 오버 T였기 때문에 히트 트랜스퍼가 될 때 엔트로피도 전달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냐? 열이 빠져나가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열이 들어오면 엔트로피가 증가되기 때문에 빠진 쪽에서 증가한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트랜스퍼 방법은 이제 hit에 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Q 오버 T.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스템 A, B가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이쪽의 엔트로피는 좀 빠지고 이쪽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생성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줄어든 만큼 이쪽으로 왔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매스가 이동할 때에 엔트로피도 이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본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정렬 잘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꾸역꾸역 매스를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다면 이쪽은 이제 6개 있던 게 다 빠져나가. 그러면은 혼란했던 게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쪽은 공간도 부족한데 자꾸 집어넣으니까 더 혼란해지잖아. 그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 공간 뺏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쪽에서 감소한 게 한쪽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 걸로, 엔트로피가 전달된 걸로, 이동한 걸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웍의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은 요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에 이 어떠한 플라이 휠을 가지고선 얘를 삥삥 돌려가지고 이 웍을 이 안으로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전달시킬 때에 이 바깥에서 엔트로피가 줍니까? 바깥의 엔트로피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막 손으로 돌리고 있으면 엔트로피 증가하잖아. 이 안에도 혼란도가 늘어나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서 줄어든 게 이쪽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웍의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순수하게 엔트로피가 생성이 된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 보시면 자, 매스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매스가 시스템 밖으로 나갈 때에 엔트로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서메이션이 있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하고 출구가 여러 개일 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히트 트랜스퍼 이것도 들어오고 나가는 그 벽이 여러 군데일 때에 히트 트랜스퍼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고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은 work 같은 게 있을 때에 엔트로피가 제너레이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ork, heat, mass transport, then 시스템 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이용하는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나옵니다. 기말고사 때. 자,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가 좋다, 뭐 만화가 좋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죠. 초반에 이렇게 오더가 잘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다. 엔트로피가 뭐 없다고부터 시작합시다. 엔트로피가 뭐 일정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0부터 시작한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다가 이 혼란도가 깨져. 디스오더. 디스라고 그랬지, 그지? 혼란해져.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이다. 막 혼란해져. 여기도 막 가열해. 지금 아주 그냥 쾌적한데
지금 뭐 여름철에 이제 여기다 보일러를 때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만드는 막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옛날에 온돌 있잖아요. 온돌. 그 온돌에다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야. 그래가지고 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대. 마찬가지로 시원한데 여기에 막 지금 막 밑에 막 불을 가열해. 그럼 막 뜨거우니까 막 뜨거워 죽겠네. 막 서로 막 이렇게 어내피하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 엔트로피가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이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쪽은 뜨거워. 이쪽은 아주 쾌적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더니만 이쪽에서 열이 빠져나가서 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가웠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유 이제 시원해지네. 아 그래가지고 얘네 좋아지는 거야 이제. 점점 해피해져. 그런데 이쪽은 아 왜 이렇게 뜨겁지? 어디서 열이 들어오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엔트로피는 사라지고 이쪽은 엔트로피가 증가 이제 생기고 즉 여기 있던 엔트로피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 heat transfer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매스 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강의실에 딱 9명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9명,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거리두기 할 때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대구선 강제적으로 들어가 해서 사람을 더 집어넣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요즘에 거리두기 지금 2m, 3m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집어넣어? 저리 가. 서로 밀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뒤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엔트로피 바이러스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지, 그지? 자, 다 같이 죽어보자. 그런데 이제 이쪽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야, 필요 없어. 나 그냥 나갈래. 그래서 일로 나가버렸어. 다 혼나버렸어. 갑자기 뭐야 지금 혼란해야 되는데 왜 다 나가? 그럼 아니잖아. 그래서 좀 얘기하지.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얘기하잖아, 그지? Don't go away.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싹 빠져나가니까 더 혼란도가 없어지죠. 그리고 점점 힘이 약해져가지고 사라져. 그래서 니들 돌아와만 와. 그럼 나도 돌아올 거야. I'll be back.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다? 매스의 이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같이 이동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지금 만화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일 봅시다. 1. 여기다 놓고선 이제 페달 휠 가지고 돌려. 여러분들 지금 강의실에 있는데 거기에 막 그 프로펠러 잔뜩 한 그 배에 돌아가는 프로펠러 집어넣어 가지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겠지 무서워 가지고 그러면 서로 혼란해진단 말이야. 혼란해져라. 엔트로피는 좋아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던 뭐 엔트로피가 사라지면서 일로 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웍 승퍼가 엔트로피 트랜스퍼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죠. 자, 잘 기억하세요. 만화 여러분 열심히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entropy generation, entropy balance for any system undergoing any process. 그래서 자, 이 net entropy transfer by 뭐 heat and mass.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열과 매스가 이동할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주로 웍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나면 그게 전체 시스템 안에 있는 엔트로피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레이텀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기다가 시간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위에 미분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으로 나눠줘서 그러면 단위가 킬로줄 퍼 색 와트가 되니까 킬로와트 퍼 K 되는 거죠. 엔트로피 단위 기억하세요. 킬로줄 퍼 K. 에너지가 아닙니다. 시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heat transfer rate이라고 하는 거, heat transfer rate, 그러니까 entropy rate,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하려면 MS가 아니라 S는 MS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닷 붙이려면 여기 닷 붙이면 되는 거죠. 아시죠? 엔트로피 밸런스 중에서 크로스드 시스템이다. 그럼 크로스 시스템의 큰 특성 뭐? 노, 매스, 트랜스 못 가잖아. 매스 이동 없잖아. 매스 이동 없으니까 어떻게 돼? 매스에 의한 엔트로피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히트 트랜스퍼에 의한 거와 워크 트랜스퍼에 의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전체 시스템 엔트로피 체인지의 역할이고 매스 플로어가 바운더리 통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매스 트랜스퍼에 의한 엔트로피 트랜스퍼는 있을 수 없다. Entropy change of a closed system during a process is equal to the sum of the net entropy transferred through the system boundary by heat transfer and entropy generated within the system boundary. 그건 되어 있죠. 여기다 한술 더 떠서 만약에 그 시스템이 에디아베릭이다 그래가지고 단열 처리까지 잘 됐어. 그럼 에디아베릭이라는 건 뭐다? 델타 Q가 0. 히트 트랜스퍼조차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은 오로지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그 시스템 안에 에디아베릭 시스템 안에 엔트로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 자,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다 도와준다라고 하면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꼭 여기다가 어떤 페달 휠을 넣어가지고 워크 트랜스퍼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단 사실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 면에서 그 매스 뭐 이동으로 인한 뭐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그다음 서라운딩에서는 또 이 서라운딩 템퍼레처와 서라운딩에서 예를 들면 이 서라운딩에서 일로 갔을 때 여기는 온도가 여기 열이 빠졌으니까 여기 엔트로피가 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 또한 이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general entropy balance relation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앞서서 얘기를 드렸고요. 뭐 레이 텀으로 하면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일 때에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 쓸 수가 있습니다. The rate of entropy change within the control volume during a process equal to the sum of rate of entropy transfer through the control volume boundary by heat transfer and the net rate of entropy transfer into the control volume by mass flow rate and the rate of entropy generation within the boundary of control volume as a result of irreversibility. 이 안에 들어와서 매스가 또 가면서 여기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또 뭐 이렇게 변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히트 트랜스퍼에 의한 거, 매스 트랜스퍼에 의한 거, 얘는 웬만하면 이 안에 거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계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워크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디 상태일 때, 스테디라고 하는 건 정상 상태,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성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0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에 생성되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단지 매스의 이동과 열 이동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싱글 스트림이다. 멀티 스트림일 때 서메이션인데 싱글 스트림이다. 그럼 이거 없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에디아베릭이다. 그럼 이거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만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다 된 것 같아요. 17번, 18번, 19번, 20번, 20-1, 20-2번까지, 21번까지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홈워크도 있죠.
7-2. 자,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썸머리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력학 준비된 계획된 1학기에 연력학 1 챕터 7 엔트로피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고요.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렇게 종강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 여러분들 25일까지 제가 시간 드리게요. 25일까지 숙제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언제 시험을 제가 보던 준비는 다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챕터 7 시험에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전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뭐 여기까지 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이 하셨고 여름방학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보람있고 또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 연력학 2 필수 과목이니까 2학기 때 또 연력학 2 같은 교재 우리가 챕터 1부터 7까지 1학기 때 배웠다면 그 나머지 챕터의 상당 부분을 이제 2학기 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선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1학기에 연력학 베이직한 것들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그거를 잘 소화하셔야지 이제 2학기 때 가셔가지고 2학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공부 안 하시고 피해 가시면은 2학기 때 지옥과 같은 2학기 가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연력학은 기초고요. 연력학 1을 못하시면 연력학 2를 못하시고 연력학 1, 2를 못하시면은 기계공학에서 이 연료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건강하시고 2학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희망하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